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저지되고 있는 사실상 핵심적인 이유이자 국내 공매도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나는 이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주식을 좀 투자해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증권사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모건 스탠리의 대주주가 일본 기업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위기에 빠졌던 모건 스탠리에 일본의 은행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당시 9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21%를 확보해 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우선주의 전환 등을 통해서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서 지금은 미쓰비시 은행의 지분율이 24%가 넘어 자회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이 모건 스탠리라는 기업에 일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모건 스탠리의 각종 기사나 레포트 등을 보면 상당히 일본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한 논조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재작년 수출 규제 국면에서만 해도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고요. 이후 화이트리스트 제외 같은 이슈에서도 일본 편을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무언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일본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경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다든지 일본에 대한 투자를 광고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매도 1위는 바로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2016년부터 도입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매도한 주식의 수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이거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밑줄 친 것과 같이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역시 모건 스탠리인데 2279건, 전체 공시의 34.2%로 2위인 크레디트 스위스 시큐리티즈 유럽 LTD, 즉 CS 증권인데요. 2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매도를 국내에서 자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연도의 데이터인데 공매도한 건수나 종목 수를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빨대를 꽂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공매도는 단순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레포트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 목표주가 8만원 리포트. 현 주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표가를 표시하는 레포트입니다. 거의 저주 수준인데요. 저때 셀트리온 주가가 19만원이 넘었으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레포트를 발행한 건데요. 저때 벌어졌던 논란 중에 저 공매도 보고서를 낸 연구원이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이 맞나? 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이 저 연구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미 지난 2010년에 사고를 치고 해고된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공식적인 입장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수차례 적용 레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7년 말 리포트인데 저 리포트 하나로 하루에 주가가 5%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요. 2019년에도 비슷한 리포트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저때 확인해보니 2017년에 냈던 레포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저때 당시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었고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중 MSCI라는 곳이 있습니다. 각국의 주가 지수를 산정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들이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MSCI 지수에서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60조가량의 추가 유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MSCI 지수 내에서 한국 시장의 영향력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번에서 4번 정도 산정하는 저 지수 산정 기간에 매번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의 추이는 약 2016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야 중국 주식시장이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국가별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저기 남아있는 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2013년 이전에는 저 그리스도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GDP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MSCI 지수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FTSE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양대 금융시장을 이루고 있는 런던에서 산정하는 지수인데, 우리나라는 2009년 9월에 이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FTSE 지수에 편입된 국가 중에 MSCI의 신흥국으로 남아있는 국가는 현재 한국이 유일합니다. MSCI에서는 한국의 시장 접근성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우리나라의 선진국 시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가 환전성이 부족해 투자하기 불편하다며 여기에 원화 시장을 개설해 줄 것과 외국인 투자 등록제 철폐, 즉 외국인이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개인과 섞여서 구분 없이 투자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현 시점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불공정한 환경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개인과 섞여서 구분되지 않는 거래 혜택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MSCI의 회장까지 한국에 방문해서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증권회사 사장 등을 면담하고 사실상 편입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는데요. 이 타이밍에 FTSE에서는 이미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게 확정이 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양대 지수에 동시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쓰비시 UFJ 은행에서 모건 스탠리의 지분 21%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MSCI의 요구 조건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진입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격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